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에 의해 가결되었지요. 이로써 민주당은 역사상 최초로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당대표 체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역사상 최대치의 지지율인 77.7%를 받은 당대표를 말이지요. 물론 30여 명으로 예상되는 배신자이자 협박꾼이자 부역자들의 얘기입니다. 자, 과연 이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던 아침부터 다음과 같은 찌라시가 돌았지요. 오늘 오전 박강원 원대가 이재명 찾아가 체포안 부결해 줄 테니 총선은 원대 중심으로 새 지도부를 꾸려 치르자라는 제안을 하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 제안을 받으면 부결로 총의를 모은다고. 자, 그리고는 가결이 나왔지요. 이 찌라시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 게 김남국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협박에 굴하지 않자 일부 의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결과입니다. 대표가 공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과거처럼 계파별로 지분을 인정해 주었다면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힘있는 현역 의원 공천은 확실히 보장해주고 복잡한 지역은 적절하게 미리미리 경쟁자들을 교통정리해 주었다면 당연히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그럴 수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 온갖 명분을 가지고 떠들며 뒤로는 모사를 꾸미는 협작꾼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탈당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을 더 사랑하는 당원들이 민주당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구태정치와 모사꾼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의석수가 한두 자리 줄어들더라도 없는 것이 더 나은 사람들은 이번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큰 대의와 민주당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없어도 전혀 티가 안 나지만 있으면 민주당에 해가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구태정치와 신의가 없는 모사꾼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재명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지요. 그러니 이재명은 투쟁 중이다 이겁니다.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당내 반명계이자 반개혁계이자 친윤계를 끌어안을 대로 끌어안아 봐야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 전 국민에게 확인을 시켰지요. 그러니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이겁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마이TV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지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왜 다음 총선에서 개혁 공천이 필요한지를 절절하게 느끼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과 사실상 야합하는 이러한 국회의원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검찰과 앞에 당당하게 이 검찰공화국으로부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킬 투쟁의 의지가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라라는 우리 당원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 확인된 거기 때문에 저는 경거망동한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뭐 탈당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당을 강화시키고 많은 당원이 가입을 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낙선됐을 때 수십만 명의 우리 당원들이 가입했던 것처럼 더 많은 당원들이 가입해서 경선에 참여해서 개혁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원이 주인되는 그런 공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와 행동이 필요하다. 너무 지금 생계형 정치, 웰빙 정당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계기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아까 대선 때부터 나타난 현상이 그대로 지금 개선되지 않고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라는 것이 다음 개혁 공천이거든요. 다음 총선 때 이런 식의 정당 160석, 170석이 있어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음 공천의 기준은 이 검찰 정권과 맞서서 100번 이상 압수수색 당하고도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캐비넷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인가, 이것이 저는 중대한 공천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일석 기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단식을 멈춰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정권의 반성과 국정쇄신이라는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당원과 지지자들을 한데 묶어내고 당내 이질적 세력의 존재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그 소기의 효과를 충분히 거뒀습니다.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의 총체적 무능에 신음하는 국민들은 이 폭정을 멈추게 해야 할 민주당이 제 할 일을 도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권에서의 지지부진한 개혁의 원인도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오늘 박강원 원내대표가 병원을 방문하고 난 뒤 당대표와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도부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것은 일각에서 추측하는 박강원의 당권거래 제안서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당대표의 물리적 생명이 경각에 처해 있고 당의 근간을 뒤흔들지도 모르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날 통합 운운하는 얘기를 나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연기한 박강원의 당권거래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대표가 완곡하게 거부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당시부터 제가 볼 때는 과도할 정도로 통합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태업을 일삼는 이낙연계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면서 당의 화합을 추구했습니다. 당의 새로운 기둥 노선으로 자리 잡아도 충분할 만큼 성숙해 있는 기본사회론과 관련된 활동도 이재명 독주라는 시선을 우려해 축소지향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당대표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추스린 뒤 원래 하려고 했던 그리고 국민과 지지자와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모두 알다시피 정권의 폭정을 막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연명에만 목을 메고 있는 소수 반란 세력 이외에는 모두 이재명 대표의 편입니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 안철수 추종 세력 이외에는 출신 성분과 관계없이 모두 문재인 대표의 편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당시 안철수 추종 세력과 비교하더라도 쪽수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도무지 택도 없는 종자들에 대해 너무 많이 봐주고 너무 많이 떠받들어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빨리 건강을 되찾고 당대표로서 하고자 했던 일, 국민들이 민주당에 요구하는 일들을 하루바삐 제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병기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역사는 오늘을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당대표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검찰과 야합하여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준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하는 이유를 현란한 요설로 설파하더니 뜻대로 되었네요. 29명이 138명을 이겨먹으니까 부결한 의원들이 더 우스워 보이지요. 민주당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강변은 하지 마시길. 이완용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떠들던 결국 독재검찰과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조하고 내통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음 플랜은 뭔가요? 그게 무엇이든 이제부터 당신들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서로 눈빛 교환하며 은밀하게 뒤통수 치지 말고 떳떳하다면 나는 이런 이유로 가결에 찬성했다고 당당하게 밝히세요. 당대표는 죽이고 싶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는 얻고 싶습니까? 자신들의 소신을 명확히 밝히고 심판을 받읍시다. 당원들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러기 싫으면 적어도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고 다니지 마시길. 쪽팔리니까. 대표님도 이제 그만 이들에 대한 희망과 미련을 버리고 현실 정치인이 되시길 고언드립니다. 영장 실질심사 철저히 준비하셔서 반드시 살아 돌아와 당원들이 바라는 혁신하십시오. 생각하기 싫지만 만에 하나 구속되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대표가 꿈꾸는 정치를 위해 나아갈 뿐 이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벌은 나중에 받겠으니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77.7%의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되신 분이 개꼴당하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지몸미하며 분통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지켜주셔야겠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민주당 가결파들은 아마 당원을 개돼지 정도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압도적 경선 승리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돕지 않을 리가 없지요. 또한 77.7%의 지지를 받은 대표를 당선 직후부터 사사건건 쥐야장천 씹고만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원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임을 보여주십시오. 대표님, 이제 칼을 뽑으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노하고 실망한 시민들은 탈당이 아니라 입당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멈추고 정의가 꺾여 분노한 시민들의 선봉에 다시 서야지요. 그리고 지난 8월에 포효했듯 우리 속에 넓게 퍼진 이 공포감과 두려움과 분노를 투쟁의 용기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류군 시인의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흑수저가 자수성가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흑수저가 행여 성공이라도 하면 적들이 생깁니다. 흑수저가 도덕적이고 정의로우면 불신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랬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8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온갖 잡범들의 시기와 질투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끼리 정의로운 척하는 위선자들에 의해 죽음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 사법부의 아가리에 먹잇감으로 바쳐졌습니다. 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불체포 특권을 저버린 의회 똘마니들의 난동이고 자살입니다. 가결표 던진 민주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 정권의 1등 공신인 정의당도 국힘도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삼권 분립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고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자 앞장선 자들이 어찌 다시 국민 앞에 대표가 되겠다고 표를 달라 할 면목이 있겠습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어째서 고용 공무원들의 하인처럼 굴고 있습니까? 유권자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지금 분노가 넘쳐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시겠다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 지지 철회하면 결국 누가 좋아집니까? 밥상 차려서 아기들한테 바치자는 겁니까?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실 게 아니라 오늘 가결표 던진 사람들을 털어내야지요. 윤 정부의 숱한 실정과 폭정에 눈 감고 있다가 틈만 나면 이재명 대표 비난에만 핏대를 올리던 면면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실을 실천할 때가 온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민주당원도 아니고 지지자도 아닙니다. 나쁜 놈들을 반대할 뿐입니다. 부디 진정하시고 싸움다운 싸움을 하십시오. 여든 야든 나쁜 놈들 털어냅시다. 자기 권력과 돈 잡겠다고 국민을 배신하는 자들 때문에 나라가 거덜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익을 내팽개친 채 일본과 외세 편, 민주당은 여당 편, 이래서야 나라 거라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부디 우리라도 똑똑해집시다. 주권으로 뻐벅합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